안녕하세요. 현 잉글리쉬 에듀의 신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목감기에 걸렸어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영양제를 챙겨 먹고, 미리미리, 좀 걸리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갑자기 시험을 앞두고, 수능을 앞두고 감기에 걸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영양제도 미리 챙겨 드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컨디션 조절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우리 EBS 킬러 문항이 다 빠진다고 하죠. 근데 사실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어떤 게 킬러 문항이었냐, 이것이 킬러 문항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긴 한데, 그냥 제 험블한 의견은 그냥 제 의견일 뿐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체감상 이거 어렵다 하는 문제가 EBS 지문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EBS 지문도 아니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도 아닌 교과 외에서 나온 지문에서 또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게 이제 킬러 문항으로 낙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점짜리나 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좀 꼬아서 내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 EBS 지문에서 활용을 해오지 않을까. 그래서 안 그래도 원래 EBS는 간접 연계를 하기로 했어요. 50% 정도.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EBS에서 가져오는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즉 EBS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EBS 교재에 연계된다는 교재 풀어보시면서 좀 어려웠거나 논리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된 지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히 그 안에 논리를 이해하시고 EBS에서 나온 단어는 당연히 다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EBS 지금 수능 특강 오늘은 31강에 3번만 한 문제를 공유해 보려고 하고요. 다음 이제 EBS 수능 완성 벌써 풀고 계시죠? 수능 완성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 좀 논리적으로 생각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 같은 거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 문제를 풀고 다음부터는 수능 완성을 함께 공유해보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강의 마지막 문제, 3번 문제예요. 순서 문제인데 딱 봐도 지문 길이가 굉장히 길죠. 최근 연도 영어 모의고사들 보면 지문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요령껏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풀어봤을 때 이거는 어차피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씩 다 정독을 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막 이렇게 해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어떤 순서가 자연스러울지 그 큐를 잘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뭐 한 문장 한 문장씩을 막 새겨서 읽지는 못했더라도 그 순서만 잡으면 사실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요령을 체득하셔야 돼요. 문제를 자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요령껏 푸는 게 추천하진 않아요.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정독이 돼야 정확하게 푸실 수 있거든요. 워낙 해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빈칸 문제에서는 정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시간을 벌어놔야 되는 거죠. 다른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빨리빨리 풀어서 빈칸 문제에는 시간을 3분 30초에서 4분 정도를 두고 풀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런 순서 문제는 또 빈칸 문제랑은 다르게 뭐 하나씩 정독할 필요는 없지만 말 그대로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그 큐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체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줄여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뭐 31번 전까지 문제 있잖아요. 뭐 제목, 요지, 뭐 심경, 분위기. 사실 문법 문제도 시간을 많이 들이는 문제는 아니에요.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시간을 많이 버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일단 요거 같이 해석을 해보면서 순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부터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Both prescription and over-the-counter drugs are subject to strict control by the FDA, including the regul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es,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demonstration of safety and efficacy, as well as well-defined limits on advertising and labeling claims. both A and B죠. prescription이라는 게 처방전이에요. 이거 필수 어휘로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처방전과 그냥 카운터에서 살 수 있는 약, 그러니까 비처방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모두 be subject to는 잘 나오는 수거죠. 이 to는 전치사예요. 뒤에 바로 명사 나오죠. 뒤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are subject to strict, 엄격한 통제의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FDA에 의해서. 뭘 포함하고 있냐면 자, 뒤에는 이런 구문이 잡히셔야 돼요. as well as 보이시죠? as well as는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라는 거는 짝꿍을 이루는 접속사. 예를 들면 both A and B. not only A but also B. neither A nor B. 이런 애들 있죠?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짝꿍을 이루는 거. 그게 상관 접속사인데 얘는 어떻게 짝꿍을 이루고 있냐면요.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명사를 병렬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외우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보통 B를 먼저 쓰더라고요. 문법 책에 B as well as A 하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도라고 읽게 시킵니다.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B, 제가 지금 이게 마우스로 쓰는 거라 as well, 잘 글씨가 막 날아가죠. as well as A 이렇게 해서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외우게 보통 시킵니다. 그냥 해석만 할 때는 사실 순서 상관없이 그냥 둘 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시키냐면 이게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병렬해주는 게 주어인 경우에 얘에다가 수의일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정확히 해석을 해서 수일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문법 문제 아니고 그냥 해석이니까 뭐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국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순서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Regul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es,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의 규제, regulation. 그 다음에 명백한 specific requirements, 요구사항들이 있대요. For the demonstration, 증명해야 돼요. 안전성과 efficacy, 효험성에 대해서 명백한 이런 증명도 해야 되고요. 또 뭐뿐만 아니라 잘 정의된 제한, 그러니까 명시된 제한, 어디에서? 광고나 뭐 라벨링, 상표 같은 거, 클레임은 원래 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문맥에 맞게 뭐 문구 같은 거, 라벨링의 문구, 광고에서의 문구에 있어서의 명시되는 제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including 이하는 사실 정독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죠? 그냥 뭐 이런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처방을 받든 안 받든 처방전이 있는 약이든 아니든. 근데 이렇게 딱 받아줘요. such controls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큐들이 정확해요. 이제 순서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통제, 제 앞에서 지금 이런 통제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Such controls, 그러한 통제들은 provide assurances, 확신을 준대요. 누구에게? To consumers, 소비자와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healthcare 전문가들한테, 어떤 보건 관련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healthcare 전문가라고 할게요. About the quality of the product,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질에 대해서. And 그리고 contribute, 얘랑 병렬이네요. provide랑 기여한대요. contribute to their acceptance, 용인에 기여한대요. 뭐로써? as legitimate treatment, 정당한 치료법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런 엄격한 컨트롤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안심도 주고, 그리고 이거는 합법하고 정당한 트리트먼트야 라는 그런 용인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요, 저는. 다음, the exemption of dietary supplements from these specific regulatory controls may impact their consideration as legitimate.
exemption이라는 거는 예외, 면제란 뜻이에요. 사실 필수 어휘인데 이렇게 별표로 나와 있어요. dietary라는 거는 음식물의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의 보조식품인데 supplement는 보충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건강보조식품이죠. 건강보조식품의 면제예요. 뭐로부터? From these specific regulatory controls. 이런 규제적인 통제, 구체적인 규제의 통제로부터 면제를 받는데요. 건강보조식품은. 이런 것들은 impact,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고려에 뭐로써? 이게 정당한가? legitimate한가?에 대한 고려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조식품은 이런 통제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정말 정당한가? 정당성 있는 제품인가? 라는 거에 고려를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라는 내용을 했어요. 다음에 B번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영어는 점점 이 내용에 상술이 뒤로 점점점 붙습니다. 점점 인덱스하게 설명을 해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B번에서 그러죠. If healthcare professionals feel that quality of dietary supplement product is lacking, 자, 끝까지. And if they consider dietary supplement outside the scope of prevailing medical or pharmacy practice, then physicians and pharmacists will have a low level of confidence in recommending these products to their patients for fear of legal action. 먼저 지금 여기서 먼저 던진 거잖아요. 이 dietary supplements의 면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 화두를 먼저 던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덱스한 내용이 좀 더 상술이 B번에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헬스케어 전문가가 느낀다면 그런 건강보조식품의 질이 좀 부족하다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들이 여긴다면 consider는 오형식으로 여기서 쓰여 있어요. 목적어를 목적 보호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뭐라고? 이 영역 밖이다. prevailing은 널리 알려져 있는, 유행하는, 널리 보급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학적 혹은 이런 약제의 practice는 관행, 관습의 영역 밖이다. 보통 관행은 이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이런 관리를 받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런 practice의 영역 밖이잖아요.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면제가 되는 상황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러면 physicians, 내과 의사, 그러니까 의사와 pharmacist, 약사는 자신감이 낮아질 거래요. have a low level of confidence가 있을 거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제품을 환자들에게 두려워서 그런 legal action, 소송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러겠죠. 아무래도 뭐 이런 약은 이런 FDA 승인도 받고 정당성의 입증을 받은 애들인데 건강보조식품은 그런 통제를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통상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 추천하기에는 자신감이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인덱스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B번이 C번보단 뒤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번에 Physicians and pharmacists cannot, however, 이런 접속사가 큰 역할을 해요. B번에 대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힌트거든요. 그러나 이런 의사나 약사들은 cannot separate themselves from the use of dietary supplement. 지금 여기에서 어려움을 지금 이렇게 상수를 했었어요. 그쵸? 적극 추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을 이런 건강보조식품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분리시킬 수는 없다. 왜 분리시킬 수는 없는지. 어려우면 안 팔면 되는데 분리시킬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분리를 못 시키냐면 with more than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요령이 이제 요령이 있는 학생들, 많이 풀어보신 학생들 중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 읽고 감이 딱 왔어. CBA 이렇게 하고 뒤에 안 읽고 문제를 푸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시간이 널널하면 끝까지 더 읽어서 확실히 내가 생각한 대로 맞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요령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훈련이 많이 필요하시죠.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어떤 게 큐가 되고 그리고 영어 글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인덱스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점점 상술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 감이 꾸준히 쌓이셔야 되겠죠. 일단 끝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With more than 29,000 dietary supplements on the market, consumers have broad access to and are using these products. 거의 29,000개 정도 이상의 건강보조식품이 시장에 있고 컨슈머들은 넓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래요. 사실 a survey of consumers has suggested that approximately 42% of American consumers were us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with 24% of consumers using plant-based dietary supplements on a regular basis. 사실 이 컨슈머의 한 조사는 암시 제안을 한 거예요. 거의 대략 42%, 거의 절반이죠.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이런 보조식품을 먹고 있고 대한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사구문할 때 항상 공부하셨을 텐데 with, 뭐뭐한 상태로,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컨슈머의 소비자의 24%는 뭐하는 상태로 이런 식물성 건강보조식품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워요. with 분사구문을.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은요. 사실 뭐 이거는 지금 TMI인데 using 여기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used가 맞는지 using이 맞는지 내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와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능동이면 ing, 컨슈머들이 using을 하는 거잖아요. 수동이면 used를 써야 되는 거. 그런 문법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ABC 문제는 이렇게 사실 첫 문장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A보다는 B나 C부터 먼저 읽으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B번을 먼저 읽었는데 느낌이 B번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C번을 먼저 읽어요. C번이 느낌이 맞아. 그러면 C 읽고 그 다음 걸 찾습니다. 확률상 A부터는 잘 시작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B나 C번부터 읽는 습관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하나를 이제 확실히 느낌이 왔으면 C가 먼저야 라고 느낌이 왔으면 그 다음 거 찾는 것도 쉬워지고 그 다음 거 찾는 거 쉬워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owever 같은 게 큰 이제 Q가 됐고요. B번 다음이라는 느낌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간접 연계니까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주제는 그런 거죠. 지금 이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약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이런 통제를 받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없죠. 부족하죠. 그래서 적극 추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워낙 대세라서 사람들이 이미 다 먹고 있고 그래서 또 약사들이 안 팔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순서 문제 정도가 딱 적절했던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은 문제를 보셔도 학생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뭐 주제 정도? 빈칸 문제 같은 거보다는 제 느낌은 그랬어요. 자, 그럼 어휘를 잡고 끝낼게요. be subject to. 뒤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거 저 벌써 몇 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뜻이에요. strict, 엄격한. 그리고 including 하면 뒤에 거 같은 거 such as예요. such as. 그리고 as well as 상관 접속사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병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그리고 efficacy 하면 효험성이에요. 효험. 그리고 우리 순서대로 해서 어휘를 볼게요. C번에서는 contribute to 기여하다, acceptance 수용, legitimate 정당한. 그리고 dietary supplements라는 게 건강보조식품이에요. exemption은 면제인데 별표로 나와 있네요. 이거 수능 필수 어휘 단어집 같은 거 사면 꼭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는 해요. regulatory 규제의. 그리고 impact 영향을 미치다. B번에 올라가서요. 뭐가 있을까요? scope는 영역, prevailing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널리 보급되어 있는, 널리 유행하는 이런 뜻이에요. practice는 관행, 관습.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legal action 하면 소송? A번 올라와서 보시면
어떤 단어? approximately 아시죠? 대략. 그리고 complementary 보완의 보충의, alternative 대안의 라는 뜻입니다. On a regular basis 하면은 규칙적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